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올가을의 파업 인터뷰, 오늘은 서울대병원 노조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2023년의 알쓸잡놈 시간에서는 한국 극우 혹은 민족주의 세력의 또 다른 흥미래, 그아실의 대표적인 서브퀘스트, 환을 다룹니다. 23년 9월 가운데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간만에 환치기 시간이에요.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대체 왜 갑자기 환인가요? 사실 아니다. 덕진이 답하세요. 덕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놈입니다. 이 원고는 6월 초에 썼고요. 네. 6월 초에 쓴 이유는요. 5월 초였나 중순이었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환과 관련된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접한 UPD가 저에게 청탁을 하였습니다. 네. 환을 다뤄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써서 6월 초에 냈고요. 왜냐면 이때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이게 상대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속도에 집권 1년 반이 채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2승만까지 후퇴했잖아요. 그렇죠. 가속이 붙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의 임기를 채운다면. 네. 그러면 한 5년 차쯤에는 환으로 가 있을 거예요. 예견합니다. 환을 미리 공부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파업 캠페인, 12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신바이오틱스, 큐비엔 사르락토 프로바이오틱스,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막아줘 인터뷰부터 하고요.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네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간호사가 모자라서 방치되면 어떨 것 같아? 죽지 않을까? 코로나19 이후에도 간호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병원에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10%뿐인 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수노조와 XSFM이 함께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맥주효모. 맥주 효모 추석 맞이 이벤트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 하기도 다음 주도 이 말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연상 PD가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네. 모든 광고주에게 추석 맞이 이벤트를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 맥주효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카르텔 티도 제작 중에 있고요. 맞습니다. 카르텔 후드티도 만들고 있어요. 맥주 효모 프리미엄 제품 2병, 3병 패키지 20% 할인. 그렇습니다. 맥주효모와 후드티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권 카르텔이에요. 샘플티를 입고 가서 협박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카르텔인데. 그쵸. 어느 정도 연령이. 우리 카르텔에 들어와라잖아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나면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카르텔이 굉장히 곤고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꾸준히 먹는 사람은 알아요. 할인 자주 안 해요. 맞습니다. 안 하는 편입니다. 기다렸다 사야 되거든요. 구매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4+1 프로모션까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병에서 3병을 사시면 20% 할인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4병 이상 사시면 4+1 프로모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손이상 선생도 있어요. 손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XSFM 스튜디오에 피규어가 2개 있습니다. 네. 머리털이 많은 사람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체게바라죠. 체게바라와 레닌이 있어요. 예, 머리털이 없는 사람이 있네요. 네. 사실 신체 조건이 어때도 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다만 걱정이 된다면. 네. 기존 2병, 3병 제품은 업그레이드 리뉴얼 행사 그대로 20%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런 게 업적이죠. 거대한 상이 아니고. 맞습니다. 모든 걸 쥐어짠 그야말로 추석 스페셜.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 요거는 빅그린 땡모 샴푸에 들어가죠. 땡모 샴푸 있습니다.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효모. 풍성한 추석은 액세스몰과 함께 하세요. 이 얘기를 계속 들어서 안 믿으실 것 같아. 맥주 효모 저희 어머니 진짜 좋아하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또 잘 팔리면 흉상을
무엇의 흉상? 맥주 유무 영상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흉까지 필요 없구나. 두상을 시작할까 봐서요. 알약의 형태니까 약상이잖아. 너무 힘들어서 수급이 날아갈 지경이다. 이런 분들은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엑세스몰에 있어요.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올가을의 파업 릴레이 인터뷰 5번째 시간일 거예요. 올여름에 실로 역사적인 단일 직군 최대 규모 집회가 있었죠. 교사 선생님들의. 아직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분들이 모두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그 앞시기에 비슷한 일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던 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의료연대 투쟁이 아마 계속 지속될 겁니다. 오늘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의 박나래 사무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나래 사무장입니다. 간호사십니까? 네, 저는 병동에서 일하다가 이제 노동조합에 와서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차셨어요? 저는 이제 6년 차. 6년 차? 네. 서울대병원에서요? 네, 서울대병원 6년 차였습니다. 제가 본 가장 지옥 같은 병원이었어요. 그쵸.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저희 엄마도 간호사신데요. 아, 정말요? 네, 네. 어머니가 딸이 간호사를 하겠다는데 안 말리셨단 말이에요? 말리셨죠. 엄청 말리셨죠. 아니에요. 결국 막지 못한 걸 보면 진심이 아니셨던 거야. 제가 한다고 했었고. 아. 네, 네. 어쨌든 선택을 존중해 주셨는데, 엄마 친구분 딸들도 간호사가 많거든요. 다 그만뒀죠. 저만 유일하게. 버티고 남았습니다. 계세요? 네. 어느 과 하셨어요? 저는 외과병동에서 있었습니다. 외과병동이요? 네. 외과병동이 다른 데보다 더 담당하는 환자가 많다거나 그런가요, 혹시? 많죠. 그죠? 저희 그런 것 병동이 제일 많았고, 사실 내과 환자들은 조금 중증도가 높아요. 외과 환자보다. 보통요? 사실, 네, 보통은 외과 환자분들은 왔다가 퇴원하시고 수술하고 괜찮으면 바로, 그러니까 입원하시고 퇴원하고 괜찮으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입퇴원이 많은 과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내과보다는 중증도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봤을 때는 환자를 많이 입원시키고 많이 퇴원시키고 그렇게 해야 돈이 된다고 생각하죠. 아, 심하지 않으니 더 네. 많은 수가를 그렇죠. 내자면 네. 더 많은 수술을 쪽수.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케어를 더 못 받을 거예요. 다른 과의 그렇죠. 환자들보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환자들이 이 정도면 태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 태어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보통 간호사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이 사람이 왜 퇴원해? 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왜 퇴원해인 환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병원이 패턴을 바꿨더라. 그렇죠. 아니 저희 방송에서 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국회 청원한다고 방송했던 게 벌써 2년이 다 돼가요. 맞아요. 근데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권위가 지금 이달에 법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대요. 한국에서 제일 힘없는 게 인권위 권고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됐죠. 박나래 사무장님 본인은 외과병동에서 한 번에 몇 명의 환자를 돌보셨습니까? 저는 14명. 14명이요? 네. 저 혼자서 온전하게 저는 14명의 환자를 봐야 돼요. 인사만 해도 하루가 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환자를 한 5분을 못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네, 한 분당 한 5분이 넘어가면 사실상 제 업무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클을 몰랐죠.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왜냐면 사실, 제가 네. 입원했을 때 궁금해서 수술받으러 한번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궁금해서 뭘 하시는지를 봤는데 알아낼 겨를이 없어요. 맞아요. 일단 너무 빠르고 네. 키보드 앞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도 않으며 뭘 하셔야 돼요? 14분을 하루 동안? 일단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저는 인계를 받잖아요. 출근을 하면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가 왜 입원했고 그리고 쭉 브리핑을 받습니다. 점 타임에 선생님한테 그렇죠. 쭉 인계를 받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죠.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이제 각각의 환자한테 가서 환자분의 혈압과 체온 이런 거 기본적인 해야 하는 활력 지우물을 이제 해야 하는 거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 수술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주머니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비워줘야 되고. 맞아요. 만약에 수술을 안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며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쭉 전반적으로 한 분 한 분마다 맞춤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수술 안 했으니까 수술 설명, 수술했으니까 뭐뭐 설명. 그리고 또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퇴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초짜들은 그거 헷갈리다가 대형 사고 가끔 그렇죠. 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14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A 환자를 보고 있다가 B 환자를 봤는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쾌됐네요. 퇴원한다고 약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퇴원한 거 14명 환자 중에 10명이 퇴원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 수속 괴롭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중간중간 다 하고 그걸 다 컴퓨터로 일일이 이 환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사실 의사들도 와서 환자를 보긴 하지만 그 시간이 간호사보다는 훨씬 짧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 14명 환자를 다 기록을 올려야 그걸 보고 이제 환자의 케어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뭐 플랜이나 이런 걸 결정할 거고. 의사 선생님, 보통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그 큰 병원이면 과장님은 보통 기억하는 위치에 계신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의 레지던트들과 함께. 그럼 레지던트들이 다 이렇게 뭐 적어놓은 거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네네. 결국 그나마 그 5분도 간호사가 시간 더 많이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에도 사실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회진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의사들이. 이제 뭐 간호사 선생님도 물어봐야죠. 문제 있냐요? 이렇게 쭉 보고 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네, 회진 왔을 때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빨리 회진 끝내서 가고. 왜냐면 외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수술 외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도 바쁘긴 해요. 바빠요. 네, 바빠요. 예.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걸 하고 이제 기록하고 그다음에 뭐 수술 환자, 퇴원 환자 다 하고 나면 사실상 그냥 하루가 뚝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도 환자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컴플레인이 있는데. 있죠. 컴플레인을 요쪽 시프트에서 안 적었다. 근데 그 다음에 큰 언니가 와서 봤다. 혹은 뭐 과장님이 처음 듣는다. 이러면 일단은 그 앞 시프트 간호사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사소한 것도 기록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 간호사가 3번 바뀌잖아요. 네. 3교대니까. A한테 당연하게 인계가 될 거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환자는 짜증나요. 다음에 안 넘어가면 짜증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걸 기록을 무조건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계하고 이런 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앞턴이 만약에 그게 기록을 안 됐으면. 상관없는 얘기인데 수술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검사하고 뭐 복잡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검사 할 때만 돼도 밤에 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막 간호사 선생님 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 컴퓨터를 유심히 봤어요. 겁나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게이머의 키보드엔 WASD만 지워져 있습니다. 아. 간호사 키보드는 다 지워져 있습니다. 네. 되게 세게 빠르게 계속 치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 정도 업무 강도. 네, 업무 강도가 그래서 높다. 네. 이게 법제화에 대한 얘기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법제화 안 하면 병원이 봐줄 리는 없어요. 네. 법상으로 이거 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사실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없죠. 네, 한국은 없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몇 명씩 제한이 돼 있어요. 뭐 너다섯 명, 6명 그렇더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5명, 뭐 일본도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한국은 그냥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14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14명을 봐도 되고 17명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왜냐면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병원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네. 다시 말해 간호사가 유능하고 일찍 죽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근육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 네. 그러면 그냥 두는 거죠? 네. 그 얘기죠.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가 가지 않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법 규제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대형 병원의 법무팀이나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있는 로펌들이 뭐 간호사 디펜스 해주려고 뭐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소송이 있으면 간호사를 보호해주진 않죠, 잘. 그쵸, 보호해주진 않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의사가 오더를 내고 제가 행위를 해서 환자한테 약을 투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투약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요즘 한국은 종종 그러니까 놀라는 척은 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집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되게 신기해했는데 그 앞에도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놀랐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게 놀랐어요. 저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그때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에 작년에 제가 교섭위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파업을 했는데 정말 1000명의 대호가 나온 거예요. 1000명의 대호가 나왔는데 병원 의료진들이 나왔는데 뭐 병원 관계자 나왔는데 서울대병원 안에서만. 네. 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 합쳐서 간호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바쁜 데서. 네. 그래서 왜 나왔냐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살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나왔다. 근데 저도 간호사인데 조금 충격적이어서 살고 싶어서 나왔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꼭 파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전에 순회도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네.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환자를 제가 죽일까 봐 걱정된대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럼 그만두면 되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럼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또 그만큼 또 힘들어요. 텀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신규가 바로 와서 그냥 다른 행정직이나 뭐 사무직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환자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달이나 뭐 많게는 3달까지 그런 인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사직을 해버리면 또 그 공백 기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환자를 봐야 돼요. 내가 지옥이라 빠지면 동료들이 더 심한 지옥에 살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못 네. 가만두는 건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파업을 한다고 하니 바뀌겠구나. 왜냐면 인력도 준다고 하고 뭔가 바뀌겠구나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랬습니다만 간호사 선생님들도 보통은 이게 첫 직장. 그렇죠. 근데 뭐 두 번째 직장이라 그래도 그 전에도 병원이셨을 거고. 네네. 그냥 사회 경험 전체가 병원이신 분들이에요. 뭐 정치면을 들여다볼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간호사들이 잘 몰라요. 세상 물정은 잘 모르고. 알 리가 없어요. 네, 바빠서. 왜냐면 저도 신규 때는 그냥 밥 먹고 자고 병원 가고 이게 다였어요. 일상이 없어요. 중간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친구도 신규잖아요.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 공부밖에 안 해. 병동마다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야 거기에는 어떤 환자가 왔어? 이런 환자 때문에 이런 케어를 해야 돼. 그러면 또 그걸 배우죠? 그럼 이 약은 뭐야? 너네 이 약 써?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정작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렇죠. 정말 판사가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 같거든요. 야, 너 그새 건 그거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하다가 보면은 딱 다 가버리는 거죠. 그 다 가버린다는 건 짧은 뭐 20대도 아니고 아이 다 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시잖아요, 보통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순회할 때 계속 알려드려요. 뭐라고요? 지금 노동 정세가 이렇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왜냐면 뉴스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죠. 이런 게 있고 이번 임금은 얼마가 정부 가이드라인이 얼마로 측정돼 있고 병원은 뭘 하고 있고 지금 교섭 상황이고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죠. 서울대 병원만 순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병원 분회기 때문에 네. 대부분 서울대 병원을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 서울 지부라는 게 또 있어서 네. 그 지부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병원을 순회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가고 연대를 가죠. 그러니까 의료연대 본부에 소속되어 네. 있는 분야들의 병원들을 돌면서 네.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네. 바깥 세상이 이렇다. 네, 바깥 세상이 이렇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병원은 서울대 병원은 이렇다. 여기 병원은 이렇다더라. 다 같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반응이 좋습니까?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요? 어색하니까. 네, 잘 모르고 어색하니까. 사실 저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국 네. 사람들이. 그래서 뭐 배운 적도 없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고 좀 무섭고 낯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대외협력 파트가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하느냐
현장에서의 스킨십 이런 것도 되게 그 노조의 중요한 능력인데 이 노조의 경우에는 환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저희는 어쨌든 서울대학교 병원분에는 교섭을 할 때 무조건 뭐 우리의 임금이나 복지 이런 걸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립대병원에서 사실 제일 큰 병원이기 때문에 네.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합의를 하면 그게 다른 국립대병원한테도 영향이 가요. 그러면 그게 환자들한테도 가고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섭 안에 요구안 안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 임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도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알아서 저희가 하는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이건 요구안은 저희가 집행부가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 같이 논의하고 대의원들도 결정하고 해서 요구하는 거죠. 환자들에게는 노조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겠습니까? 파업을 하면? 네. 처음에 저희가 파업을 하면 환자들한테는 이제 정당성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왔는데 내가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이 파업을 해.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빅5는 몇 달 걸려 가니까 사람들이 그쵸. 상당수의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무조건 해서 병원을 문을 닫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파업을 한다는 이유도 이제 병원한테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말 급한 환자들은 볼 수 있게 진료를 볼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게끔 필수 유지라고 해서 네. 그만한 인력들을 놔두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넣는다. 네. 예를 들면 뭐 신규 외래를 자른다거나 뭐 응급실을 그러니까 인력에 따라서 응급실을 제외하고 뭘 폐쇄하고 뭐 이런 정도의 가이드북은 있다. 네, 있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정말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사전에 환자들한테 진료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공문을 계속 병원에 보내요. 병원에 공문을 보낸다. 네, 그렇죠. 이런 환자에 영향이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외래에 조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요청을 드려요. 그러니까 파업 전에 그 큰 병원들 보면은 다닥다닥 여기저기 써붙어 있긴 하는데 네. 어르신들은 못 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환자분들이 저희 파업에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경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선전전을 하거나 했을 때도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파업도 할 거고 아니면은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대학교 병원은 원래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고도 얘기도 먼저 하시고. 왜냐면 환자는 외래를 엄청 힘들게 예약해서 왔는데 네. 정작 의사를 보는 건 뭐 1분, 2분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해주면 사실 거기 외래에선 설명 못 해주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죠. 가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직원인가 하고 보면은 네. 저 환자 보호자인데 네. 너무 답답해서 왔다. 노조 사무실에 와요? 네, 오셨어요. 오.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이런 내가 민원도 제기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왔다. 왜 이런 상황이냐? 그래서 그럼 저희가 설명해드리죠. 그러게요. 노조가 이 병원 분해들이 외부 창구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약재실 옆에 옆방 같은데 잘 보이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병원 얘기, 이 사업장 얘기를 안 했네요. 새 병원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도 조금 문제를 제기했던 게 네. 작년에는 병원장이 공석이었어요. 작년에 공석. 네. 1년 동안 병원장이 임명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공석이었었고 병원장이 언제 바뀌냐 이런 것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또 그때도 바로 된 것도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서울대학교 특별법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거든요. 대통령 낙하산이라. 근데 이제 그래서 누가 되나 하고 막 엄청 했는데 네.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2명의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누가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또 그 두 명의 후보도 사라졌어요. 대통령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추천 후보를 네, 2명이 올라갔는데 거부했으며 다시 이사회 통해서 다시 올라갔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현 김용태 병원장이 선출이 된 거죠.
보통은 이런 식의 이제 후보를 정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올리는 케이스들이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한 번 거부하면 실제로는 대통령의 심중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내려와서 꽂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인데 그렇군요. 뭐 첫 번째로 나오는 기사는 봄에 임명된 공직자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다. 뭐 이 정도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저희도 이거를 간담회 때 가끔 얘기하는데 재산이 한 73억 정도 된다고 하면 나올 거예요. 신고한 것만. 네, 신고한 것만. 마포의 건물, 네, 뭐 압구정의 뭐, 네. 그래서 교섭 때 저희가 임금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막혀 있어서. 그래서 1.7%에 대한 거를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1.7%. 네. 저희가 1.7%로 더 이걸로 임금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병원장들은 그거 공감한다 하는데 공감을 조금 잘 못해주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정직한 분을 만났네요. 그래서 저희가 드는 느낌이 재산이 73억이라서. 네. 압구정 아파트가 35억 9천만 원인데 1.7% 어떻게 공감해요? 그렇죠. 입감은 안 되네요. 정직한 사람이다. 그거 말고 문제는 또 뭐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가십이 많이 돌았었죠. 왜냐면 이 병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그렇게 공석이 비어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2명의 후보자도 사라졌다가 또 이렇게 덜컥 돼버리니 이게 낙하산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윤핵관의 라인이다, 뭐 김건희의 라인이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그겁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목요일날 건보공단 노조 만나 뵀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정치권이 내줘야 되는 목소리거든요. 근데 정치권은 큰 싸움 하나 둘 말고 다른 게 좀 비리비리하다 보니까 이런 미심쩍은 인사가 왔을 때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지금 노조밖에 없네요.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네, 시민들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네. 지금 결론부터 파업을 결정하셨나요? 저희는 일단은 공동투쟁으로 해서 아마 공공운수 집행위원장님이 나오셨을 때 얘기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10월 11일에서 13일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 공공운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긴급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일단 투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정도 결의한 상태이고요. 네. 최종 결정은 저희는 9월 21일 날 대의원대회가 있거든요. 네, 다음 주요. 네, 그때 최종적으로 결의하고 이제 파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안에서도 지금 교섭이 있죠. 네, 지금 요구안이 뭡니까? 저희 요구안은 일단 6대 요구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인력 충원,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저지하고 실질 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그 노동시간 단축,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안 해줄 것들이네요. 네. 그래서 요 큰 타이틀 안에 세세한 요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뭐 임금이나 뭐 인력, 뭐 민영화 반대까지 쭉 큰 카테고리에서 여쭐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시간 나 되는 대로 여쭙겠습니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요즘 서울대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 초임이 얼마예요? 저희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실질 노동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원래 기본적은 8시간이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 건데 네. 한 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나왔을 때 12시간. 네, 저도 신규 때는 만약에 제가 데이 때 출근을 하면 원래 7시에 일이 시작하거든요. 5시 반에 출근했었죠. 7시에 시작하면 5시 반. 네, 1시간 반 정도에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멀리 살면 밤이 없어요. 그렇죠. 5시 반에 딱 하고 병원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5시 반에 와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 부담감 때문에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안 그러면 인수인계가 불충분하다는 어떤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해화역에서 내렸을 때 5시 25분이면 땀이 나는 거예요. 네. 새벽 5시 25분이면. 퇴근 시간은 12시간 뒤. 근데 대부분 첫 차가 5시 30분이잖아요. 네. 첫 차를 거의 못 타고 일단 대부분 근처에서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살거나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8시간을 근무를 한 뒤에 이제 7시부터 8시간 근무를 한 뒤에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잔업을 하고 네. 못한 나의 업무를
를 하다 보면 12시간이 가는 거죠. 7노동시간은 12시간 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3교대니까 그게 주에 며칠 반복됩니까? 주에 이틀을 쉬고 나머지 5일을 일을 하잖아요. 뭔 3교대가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그럼 3교대라 부르면 안 되지. 그쵸. 사기죠, 그건. 주 5일 12시간? 네, 거의 그런. 60시간이에요. 60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가능하겠죠. 네, 왜냐면 교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트를 하면 또 넘어가잖아요, 날이.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대적인 기업에서는 그런 식의 일종의 뭐 개발사 용어로 하면 크런치잖아요, 이게. 네. 그런 류의 크런치를 하면 이 사람의 밤을 빼앗아 가면 다음날 낮도 빼앗아 간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보상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병원은 그럴 리가 없어요. 늘 크런치니까. 네. 보상 체계는 따로 없어요. 그 디폴트가 월 60시간이라고 네.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고 하는 곳의 연봉치고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도 않는데 전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데 업무 시간이 그 정도다? 네, 그렇죠. 기피 대상이죠. 거의... 취업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오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신규들은 뭐 사실 저희끼리는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얘기해요. 고3을 끝내고 나서 이제 간호대를 가면 고4. 고등학교 4학년이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내가 여기를 가야지 막 골라서 여기가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걸 전혀 생각하고 오진 않죠. 그냥 큰 병원이니까 대부분 추천받아서 오기도 하고. 사회초년생들을 사회가 그런 식으로 악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면은 이제 학교를 나와서 갑자기 이제 소위로 임관해서 돈 개념을 처음 알았는데 월에 150만 원 주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오고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정확히 그거예요. 임금 인상폭은 많이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일단은 요구한 자체는 8.1%예요. 월 29만 2천 원. 8.1%. 왜냐하면 이게 커 보이는 건 그동안 안 올렸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는 1.4%였고요. 재작년에는 0.98%, 올해는 1.7%입니다. 1.7%. 네. 사실 손해보는 장사예요. 지금 민간보험 올라가는 거, 공공요금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노조가. 그렇죠. 엄청 손해보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뭐 그 이상은 못 올려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은 사실 1년에 3%, 4%씩 그냥 올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엄청 지속적으로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다른 병원들과의 경쟁력도 떨어지겠네요. 엄청 병원의 떨어지죠. 입장에서도. 네. 왜냐하면 그렇게 바쁜 곳을 자부심만으로 일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서 이 인력들을 잡아야 된다라고도 노동조합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병원 측의 입장은 뭡니까? 핑계는 올려줄 수 뭐예요? 없다. 핑계. 정부 핑계가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 된다. 정부가 무슨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죠? 간호사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 준에서 1.7%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병원 입장인 거예요. 자본주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병원의 매출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거 국가에 기속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병원은 적자라고 얘기해요. 의료 수익이 적자라고. 그래요? 근데 따로 빼놓는 돈이 있습니다. 병원은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이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해 보신 바고도 있습니까? 노조 차원에서. 연구?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세세한 내용은 몰라요. 이런 네, 류의 단순한 인지상정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적자면 대한민국에 누구도 병원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아무도. 무슨 계산서를 들고 와서 적자라고 말을 할까요? 의료 수익은 이제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로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적자라면 망하죠, 사실. 공공병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돈을 다 쓰는 공공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1000번 만번 이해할 수 있죠. 환자가 없어서 문을 닫는 과가 속출한다거나. 하지만 제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은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환자가 제일 많은 병원이거든요. 거기서 저런 핑계를 댄다는 게 얼른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인력도 뭐 인권위 권고 같은 거 보고 뭐 무겁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력 늘리지 않죠. 인력 늘리지 않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뭐 기재부에 막혀 있어서 안 된다. 막 승인이 안 돼서 막 뭐 못 올린다. 정원 동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병원 입장이죠. 차라리 독립법인화를 하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단체 교섭을 하고 있는데 병원은 이제 핑계댈 게 많은 거죠. 정부 핑계 대면서 안 된다. 우리는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다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단체 교섭 그럼 왜 하냐 하면서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태도면 단체 교섭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라니 나오긴 나왔다만 네네. 나는 아무 힘도 없어인 거죠. 네. 단체 교섭에 병원장 나옵니까? 단체 교섭에 나오죠. 나와요? 네.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그렇죠. 이제 병원장이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옆에 계신 이제 뭐 친구분들이 이제 이제 말을 하시는 거죠. 앙투라지들이. 네, 말을 알았어요. 하시는 거죠. 그거 하러 가셨군요, 그 자리에. 네. 알겠습니다. 10월 중에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분에는. 네.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 알아두시면 보통 이제 뭐 제 나이 또래로 말할 것 같은 뭐 암 수술 받으셔야 된다. 세컨 어피니언을 좀 받아보시고. 네. 다른 여유로운 병원도 찾아보시고. 너무 복잡한 암이다. 여기에밖에 권위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받아줄 겁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한동안 서울대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은 꽤 힘들 겁니다. 그렇죠. 이 인력 풀로 이렇게 많은 환자를 계속 뭐 법 규제 없이 본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힘들 거예요. 노조도 계속 힘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전임자 몇 분이에요? 저희는 총 10명 있습니다. 많이 확보했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인정해주는 몇 명이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냥 조합비로 해서 이제 임금을 보존해주자 해서 그런 무급 전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무급이. 병원에서 주지 않는 조합비가 조합, 보존해주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10명인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조도 앞으로 계속 힘들 거예요. 네. 네. 힘들 거예요. 파업을 안 하더라도 뭔 일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네. 조만간 다시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의 박나래 사무장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알쓸 잠도움 시간입니다. 이거 우리 코너 음악 있었나? 기억도 안 나네.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토토로 아니었나요? 방송을 10년 동안 하니까, 예. 너무 네. 오래된 코너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6월 초에 썼잖아요, 이 네. 원고를. 근데 다른 패널들의 더 급한 원고에 밀려서, 특히 애증의 정치 클럽에. 네. 사정없이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애정의 정치 클럽은 그때그때 닥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이 클럽처럼 미국도 갔다 왔죠. 제 원고는 그동안 발효되고 있었어요. 네. 원래 이제 잡놈의 우선순위라는 게 그렇게 낮은 법입니다. 이 코너 그렇습니다. 네. 이 잡놈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제가 2010년에 딴지일보에서 근무하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크게 염려하시거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요? 자칭이라서. 네. 실질적으로 성가병의 자존감은 굉장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럼요. 그쪽을 염려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존감 제일 높아요. 네. 자존감 69m 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원전이 있는 캐릭터예요. 90년대 중후반에 국내 게임 잡지 원탑으로 군림하던 게임 라인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홍씨성을 가진 편집 기자분의 아이덴티티가 잡부홍이었어요. 그걸 따라하면서 잡부, 잡놈 캐릭터를 만든 거였습니다. 아무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알긴 뭘 알아 쓸모없는 잡놈이 시간입니다. 자, 90년대 중후반이면은
저는 중고딩이었어요. 그렇죠. PC 통신으로 온라인 문화가 시작하던 때입니다. 저는 책과 PC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도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비서. 환단고기. 환단고기. 그 알실이 10년째 변주고 울리면서 딱 한 번만 다뤘고 그나마도 살짝만 다뤘던 주제 환입니다. 우린 종종 입에 올렸는데 환을 길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사연의 일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5월 16일에 업로드된 요파시 465회에는 아버지가 본인의 손녀들에게 환단고기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사연이 소개되었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그죠. 내 네. 딸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아버님이 추천하는 책의 제목이 환단고기가 아니라 한단고기였고 그죠. 사연자와 진행자 모두가 헷갈려 했어요. 이건 뭔가 옛날 고기 이름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한단고기라니. 자, 이 사연을 듣자마자 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진행자 2명을 처음 만나던 그 시절까지 환에 빠져있던 저의 과거가 깨어났습니다. 저 새끼 환이었대요. 왜냐? 진짜로 빠져 있었어요? 대가이 환. 한국에는 환파와 한파가 따로 있으며 그렇대요. 저는 한파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죠. 끄셔도 돼요. 이제 방송. 세례도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비유야. 그러니까 세례 어디 가서 받아? 한강 이집트? 두물머리? 그리운 내 젊은 시절. 자, 고조선 넓으니까 어디 네. 가서 해도. 이게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은 네. 환인 환웅에 쓰이는 한자 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나무목변의 우변은 한일 날일 한일로 되어 있는 표찰환이라는 글자죠. 맞아요. 그 두 줄 사이에 일자가 있죠. 이 도금이 사실은 환이 아니라 한이 맞으며 이것이 한민족의 어원이며 하늘의 어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이랬으면은 대한민국 외우기 얼마나 쉬웠어요. 한자로. 그러게. 한나라 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틀린 주장입니다. 그걸 먼저 말했어야죠. 이 시간에 패턴은 대충 이래요. 어이없는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틀린 주장입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껏 감화되는 역할을 해야겠다. 하지 마. 자, 고대와 중세 중국어의 원래 도금을 따라서 원류를 제고해 보면은 발음의 근원은 한이 아니라 발음 두 개가 합쳐진 것에 가깝고 그 중에서도 와 발음이 근간이에요. 물론 우리 민족명과도 따라서 무관합니다. 아니 근데 고대 국어 혹은 고대 한국어에 아와 와가 분화되어 있었던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는 고대 국어학 몰라요. 그 수업 다 지켰어요. 쟤는 자기 전공은 몰라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고대와 중세 중국어의 도금을 제구를 해야 되기 중국어의 때문에. 도금은 다를 수 있겠네요. 현재 한민족은 혈통적으로는 고대 두 민족의 후예예요. 한반도 북쪽과 만주, 연해주에 살던 예맥족. 예와 맥으로 나뉜다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예맥 쪽에다가 한반도 남쪽에 살던 한족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게 혈통적 문화적인 후손이 현재 한민족입니다. 그런 거 느껴지세요? 지금도 지역에 따라 사람들 얼굴 생김새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달라요. 예. 아직도 그때 민족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삼한이라는 용어도 한반도 남쪽 한족의 부족 연맹체 셋이 있잖아요. 그죠. 마한진한 변환을 가리키다가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점점 바뀌었죠. 바깥에서 부를 때요. 그럼 삼한의 한은 고대 국어에서 어떤 발음이었을까요? 가르, 가라, 간 등의 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환 발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까르단고기. 간단고기. 간단고기. 간단고기는 말이 되네. 간단한 시플 고기. 미트. 게다가 한과 하늘의 관계도 허구인데요. 이 부분을 반박하려면은 고대 국어에 대한 학부 3, 4학년 정도의 수업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너랑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수업 다 쨌다니까요. 근데 전공은 전공이잖아요. 네. 아니 고대 국어만 빼고 들을 수 있죠. 저도 고대 국어 안 들었어요. 저 8학기 내내 4학년 수업 들어본 적 없어요. 난 들었다 이 사람아. 전필은 있잖아요. 네. 3학년 것까지는 듣지. 근데 고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어서 저도 안 들었어요. 네, 저도 안 들었어요. 저는 문학 이런 쪽을 더 많이 들었죠. 근데 아마 출석 안 하고 D 받은 게 하나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세 분 다 문학 전공이세요? 네. 문학사예요. 아무튼 환이 아니라 한이라는 주장은 뇌내 망상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나중에 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좋아요. 자, 근데 이런 해석이 9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뭐라요? 그래서 이 한이 맞다. 그래서 저와 소설가 이우혁을 감염시켰습니다. 외란종결자.
퇴마록에도 나와요. 퇴마록의 작가죠. 이우혁의 그분은? 초기적인 퇴마록 국내편 초기 버전과 소설 치우천왕기에는 이 해석이 정설인 것처럼 등장해버립니다. 저는 사실은 그 구민회관 도서관에서 딱 한 번 퇴마록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액션 장면만 확인하고 말아가지고 환까지는 안 묻었었네요. 이게 90년대쯤에 이분이 환 묻은지는 몰랐네. 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주장은 서브컬처에서 저 새끼한테는 아니었죠. 보편적인 대중문화까지 올라가려고 했다는 게 제 메인 컬처였죠. 근데 그때 이우혁의 존재감이라는 게 사실 어떤 메인 출판 문화에 저항하는 강력한 대항군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얼터너티브였어요. 강력한 얼터너티브였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한단고기설은 퇴치를 했고요. 그래서 환단고기라는 명칭이 맞는 건 알았는데 대체 이 환단고기는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조금 들었다. 예를 들어 3, 4년 들었다. 그럼 환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다. 제가 바빠서 환 만질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 분야는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런 말만 안 하면 된 마. 그리고 복장 터집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과 회차에서 얘기하는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유전학적 증거, 인류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서지학적 증거와 전혀 맞지 않고요. 지구 편평론이군요. 대부분은 정반대되는 완전 허구의 내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강조하겠습니다. 학문에. 이게 그 알실이 환을 다루기 꺼려했던 이유가 이 유니버스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빠져들까봐. 잘못 다루면 환을 홍보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환단고기는 위서, 즉 가짜 역사서이며 내용도 창작입니다, 여러분. 위서라는 단어는 가짜책이라는 뜻이죠. 위조, 가짜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환단고기. 고대로부터 내려온 몇 개의 문헌을 계연수라는 개화기 사람이 하나로 엮어냈다는데 개화기면 기껏해야 100년 전. 일단 120년 전. 계연수라는 사람 자신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그 문헌 제목들도 대부분 실존 증거가 없거나 실존했으나 전해지지 않는 책들의 이름입니다. 왜 그러죠? 나무위키에 써놨나? 아니 그리고 유동lik으로. 제가 알기로 환단고기 역사가 개화기보다 훨씬 더 짧거든요. 그래요. 네. 그 역사를 좀 깊게 보이기 위해서 중간에 징검다리 몇 개를 놨나 보네요. 그러니까 5,000년, 만년 전 얘기를 다루는 책치고는 너무 요즘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자, 책의 주장과 달리 저자가 거짓이거나 저작 시기가 거짓이면 그 책은 위서입니다. 예를 들면 병법서 중 하나로 유명한 육도삼략 위서입니다. 그래요? 주나라 문왕의 책사인 강태공이 저자라고 주장하지만 서지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게 한나라 초기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 이름에서 천천히 구성이 된 책이에요. 시대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물론 육도삼략은 위서긴 하지만 환단고기랑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요? 육도삼략은 병법서로서 퀄리티가 높아요. 아무나 만든 것 같은 게임 공략집이 쓸모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 저자들의 시기도 고대잖아요. 사료적 가치가 있어요. 구전을 종합해 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전을 종합했다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또 구전으로 또 바꿔놔요, 내용을. 그런 거면 그 시대에 나온 책이긴 하잖아. 그죠. 근데 환단고기는 2000년 된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상고사는 생짜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중세인이 짓고 근대인이 편찬했다는 주장과 달리 근대인의 창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위서에도 급이 있어요. 육도삼략이나 성서의 일부는 위서이긴 하지만 가치가 높잖아요. 하지만 근대와 현대에 쓰여진 역사 조작용 위서들은 당연히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좋아요. 유럽과 중국의 역사학은 이 위서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위서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겠죠. 성경에서 빠진 외경, 위경이라고 있잖아요. 외경은 그렇다 치는데 위경은 위서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위경이라고 부르는 건가 봐요. 일부러 옛날에 마리아 복음 이런 거. 옛날에 써진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든가 하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위키 없던 시절에도 나무위키러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나무위키러들이 지금은 나무위키가 나무위키라는 권위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가꾸는 위서. 네. 근데 그때는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위키라는 권위. 요즘 검찰도 믿고. 네. 그렇죠. 나무위키라는 권위를 확보하고 근데 그때는 권위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책 자체를 낡아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네, 몇백 년 된 드라이 에이징. 네, 그렇죠. 유럽은 성서나 쿠란, 아랍은 쿠란 그런 것에 이제 위서를 판별해내는 위서 판본을 판별해내는 쪽으로 이제 발전했다면 중국은 역사서가 위서인 경우가 좀 있어서
자, 만약에 역사서예요. 위서고 여기 이 책의 실제 저자가 요즘 사람이라면 이건 그냥 제껴놓아야 하는 사료거든요. 네. 한국에서 양계초라고 부르는 역사학자 량치차오는 사료 감별 방법을 정리하면서 위서 감별법을 정리했습니다. 아, 중국의 역사학자가 정리한 위서 감별법.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번 항목이 과거 당대의 다른 저서들 중에서 이 저서를 해당 저서를 언급한 대목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네, 똑똑하네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라요? 성가병 되게 유려하게 광고 건너뛰었거든요. 그죠?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잠깐 둬 봅시다. 언제까지 하나. 언제까지 하나 일단 보자고요. 네. 내가 내 이거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얘 되게 속도 빨라. 지금. 그러니까 제갈량의 출사표 중에서 저런 성격이니까 환희남 입고 앉았던 거야. 아이, 고등학교 때. 너무 유려해서 깜짝 놀랐어요. 광고 듣고 오겠다고 지금. 아, 그렇군요. 1번은 광고 듣고 와서 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터.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큐비엔 광고를 하겠습니다. 큐비엔 추석맞이 슈퍼 할인전이 진행 중입니다. 슈퍼 할인전. 그렇습니다. 큐비엔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존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맞습니다. 신라 한단고기? 특히 신라민들이 관절 건강엔 MSN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관절 건강엔 MSN은 55% 할인을 하고요. MSN의 S가 신라냐?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좀 안 좋았대요. M은 예맥할 때 맥이에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장이 좀 안 좋았대요. 네. 북방민족이. 그래서 사르락토를 네. 45% 할인합니다. 사르락토 대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와 라임이 맞는 것은 우연인가요? 그리고 이제 백제가 나왔죠. 네. 백제민들은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알러지가 많았죠. 네.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65% 할인 들어갑니다. 삼국에 공통점이 있어요. 네. 다 늙어요. 그렇죠.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 건강엔 메노소프라 80% 할인 들어갑니다. 그죠. 팔 곳이 많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관절 건강엔 MSN 55% 할인, 사르락토 45%,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65%, 갱년기 건강엔 메노소프라 8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사시면 증정 행사도 합니다. 맞습니다.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최대의 혜택입니다. 큐비엔의 건강식품을 파는 곳은 많지만 저희처럼 파는 곳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문서는 큐비엔 피셜이기 때문에 위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고들 합니다. 자, 제갈량의 출사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량치차오 aka 양계초의 위서 감별법 중 1번. 1번은 무엇이냐? 당대의 다른 저서들 중에서 해당 저서를 언급한 대목이 있는지 찾습니다. 제갈량의 출사표는 그거 중국에 이렇게 전시돼 있죠. 그래요? 네네. 그거 저기 신설기에서 그거 보러 갔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후 출사표는 위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제갈량의 글을 전부 엮은 전집인 제갈량집에 후 출사표가 빠져 있고요.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맞아. 후 출사표는 그건가? 야, 미안해. 나 지금 나간다. 이건가? 아, 땡발, 잠깐만.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북골 다음 이후에. 보통, 녹음 시간 전 20분쯤 전에 성가비가 저한테 후출사표를 보내죠. 20분 늦습니다. 네. 그리고 당대의 다른 문헌에도 출사표는 언급하는데, 후 출사표는 언급을 안 해요. 네. 이렇게 교차 언급이 없으면 높은 확률로 위서입니다. 그래요. 이건 이해가 돼요. 식자도 많이 없고, 문명인도 많이 없던 시절이면은,
서로가 쓴 책을 서로가 참고하고 계속해서 시테이션을 돌리게 돼 있어요. 아, 인용. 예. 학계는 그렇게 굴러가잖아요. 이게 점점 해체되고 있는 시대인데. 뭐 보진 못했어도 이런 책이 있다더라. 당대에 교차 언급이 있더라도 거기서 언급하는 내용이나 구성이 서지사항과 다르면 역시 높은 확률로 위서입니다. 그죠. 환단고기는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일단 1단계에서 이 책이 가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책을 언급하지 않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자, 2번. 내용의 시기와 집필의 시기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상군서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전국시대 인물인 상앙이 저술했다고 하는데 위서이에요. 그래요. 왜냐? 여기에는 진나라와 초나라의 전투인 장평전투의 기록이 있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의 전투. 그런데 상앙은 장평전투보다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뱀파이어나 엘프가 아닌 이상 장평전투를 보고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당대 최대의 투자자가 됐겠죠. 이건 후대의 가필 혹은 위작이 분명하지요. 재벌집 막내 아들급이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사마천의 사기에도 가필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마천이 110살은 되어야 기록할 수 있는 시기의 기록이 있대요. 근데 사마천은 중성화를 해가지고 오래 살지 않았을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인간도 중성화하면 오래 산대요. 그건 진짜? 그래요. 네. 그건 그래요. 일단 부인과 병이 없어지고 성인병도 없어져서 나 왜 잠깐 솔깃한 거? 물론 후대가 가필한 위서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군서가 위서지만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해당 내용은 사료 목록에서 일단 한 2차나 3차 정도 내려야겠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네. 자, 역사학과 서지학이 가필 부분을 판별할 때 사용하는 가장 전문적인 방법이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뭡니까? 당대의 문체와 용어 사용법을 보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많이 배워야 할 수 있겠네요. 자,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대부분의 문체 용어와 가필 부분에 쓰인 문체 용어가 약간이지만 다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막 고대 막 2000년 전 문서 보니까 막 사마천은 킹 받았다 이렇게 써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팅 혹은 사마천은 얘가 되게 킹 받았음이라고 썼는데 저기서는 열 받았다라고 쓴다면 그 부분은 가필을 의심할 수 있는 그죠. 거죠. 그때 킹 받았다는 말을 썼다 쳐. 근데 킹 받았 이렇게 쓰면 이건 이때 안 쓴 말인데 몇십 년 뒤인 것 같은데 좀 무식하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이 방법은 이제 학부 수준의 전공 소양만 있어도 반 이상은 판별해낼 수 있다고 해요. 이해됩니다. 안타깝게도 환단고기는 여기서 엄청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문체도 당대의 것이 아니고 설정상 이게 여러 서적이 합쳐진 거니까 오히려 문체가 중구난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통일성이 있어요. 계속 킹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명과 개념어가 등장하는 게 중세 이후 내지는 근대 개화기의 것들이 등장하는 등등 이 부분에서 아주 허술합니다. 성남을 성남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건 옛날 책이 아니죠. 서울특별시. 그렇죠. 진흥한 수수비를 세웠다. 서울특별시. 북한산에. 박정희 13년. 이하로 뭐 더 많은 판별법이 있습니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위서가 의심이 되면 뭘 베꼈는지 찾아봐라 하는 등의 몇몇 방법이 더 나옵니다. 물론 환단고기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파트에서도 다 걸려 넘어져요. 네. 그러면서 현재는 창작 과정에서 있었던 설정 변경과 수정의 역사가 거의 모두 재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야 가짜잖아라고 혼날 때마다 조금씩 고쳤다는 얘기인 거죠. 옛날에 그런 기사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맞다 그거 뭐지? 네, 할머니 되살아나고 막 맞다 중앙일보 제사기사 3대 독자인데 삼촌 있고 막 올해 기사 잘 골라와라. 저자가 초고를 들고 계속 고치면서 중간중간에 여기에 발표도 해보고 저기에 발표도 해본 거예요. 근데 가짜잖아라는 얘기까지는 모르겠고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살짝 고쳐나간 부분들. 그게 왜 제가 가장 흥미로워했던 게 혈액형 병을 성격론 부자 연구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한 미친 짓을 아들이 평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들이 계속 고쳐 계속.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은 거구나. 대종교의 경전인 3일 신고, 단군교의 경전인 천부경에서 베껴온 표절 대목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헐 대박. 아니 이것도 엉성하다고 욕먹는 건데. 자 이렇게만 보면 환단고기는 허술한 위서로 보이죠. 실제로도 허술합니다. 학자들과 역사 매니아 블로거들에 의해 역덕들에 의해 환단고기 위서로는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짧은 시간 동안 요거 하나는 이제 단정 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위서인 건 확실합니다.
량치차오 AKA 양계초의 위서 감별법 중 대부분에서 증거가 나왔고요. 그건 정말 이해가 되고요, 머릿속에서. 놀랍게도 환단고기 베타 버전 원고들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건 또 어디서 났디야? 그런데 왜 역사학의 위서 장르, 유사 역사학, 가짜 역사학의 선두주자는 환단고기일까요? 환단고기의 유니버스 설정이 매력적이고 선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손혜상 선생도 네. 책을 특히 고서도 모으는 게 취미잖아요. 그렇죠. 낡은 거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위서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진짜 다 진퉁이에요? 뭐 그렇지 않을. 성서도 위서라고 하면 성서. 위서의 가능성이 네, 있죠. 맞아요. 욥기 네. 같은 거는 그냥 허구의 창작 소설일 가능성이 그런 높죠. 종교학의 연구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욥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신학적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위서는 지금 오히려 수집가들한테 가치가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매력적인 환단고기 유니버스를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환 유니버스. 주 내용은 이거 가지고 이제 영화 만들면 환단고기 시네마틱 유니버스죠. 그러면은 환시유. 포도시유 같잖아. 주 내용은 기록이 미비한 상고사 즉 고대사 이전의 역사인 고조선 시절과 그 이전입니다. 사실 일기장이라니까 이거. 환인 환웅 단군의 시대죠.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제 여기서 북부여와 초기 고구려까지 이어지는 건데 주된 건 이제 환인 환웅 단군의 시대예요. 자, 어쨌든 환단고기가 저 수많은 위서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한 건 재밌어서잖아요.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고조선은 사실 당시 인류 문명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의 가장 발전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환상을 딱 가집니다. 어린 성가비 및 많은 어르신들이. 인류 문명의 시초일 것 같고 화하족이 황하에서 문명을 일으키면서 중국 문명의 그 씨앗을 틔울 때 그들과 대등하거나 가끔은 압도하는 라이벌이었대요. 근데 기록이 싹 없어진 거예요. 정확히는 환인 환웅의 시대에는 국호가 배달국이었고 단군 시대가 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다는 설정입니다. 자, 아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배달국이라는 단어 배달민족이지. 100%입니다. 100%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대제국이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수많은 고대 국가들을 제후국으로 두기도 했답니다.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런 번국의 명단이 최소 12개가 나와요. 네. 따라서 12번국 하면은 100%입니다. 꼭 12이야. 그 중에서 특히 수밀이라고 표기된 제후국은 수메르라는 주장이 즐겨 거론됩니다. 이 파트를 집어먹은 이우혁이 퇴마로 국내편에 해당 내용을 집어넣고 치우천원기를 쓰다가 대호각성하여 현재는 크게 후회하고 있죠. 저도 후회해요? 네. 싹 다 개정했어요. 젊었을 땐 넘어가기 쉬운가 봐요. 아니,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빠져나왔어요, 이우혁 씨는. 제 말도 이상한 게 나이 들면 또 빠지기 쉽잖아요, 또. 그러니까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오기는 어려워요. 환단고기는 신화에 나온 게 맞을까? 네. 난 나왔어. 환인 환웅 단군을 인물이 아닌 군주명으로 설정을 했어요. 따라서 환인 여러 명이 있고 환웅 여러 명이 있고 단군 여러 명이 있겠죠. 아, 무슨 마립간 차차홍처럼 왕을 부르는 명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연표와 치세를 적어놓고요. 아무도 없는데? 배달국의 환인 환웅의 수도의 명칭을 신시라는 식으로 설정했습니다. 신의 도시. 제일 멋있는 게 신이니까. 시티 오브 갓. 신시의 연대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상고사의 시간 자체가 5,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바라나시보다 더 오래된 도시네? 그래서 환파들은 반만년 역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만년 역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 만년 역사, 온 만년 역사 100%입니다. 자, 현재 고고학에서 찾아낸 가장 오래된 문명은 터키에서 괴베클리 테페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집트와 수메르였는데요.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오래된 연표입니다. 그러네요. 자, 환단고기에서 주장하는 배달국의 신시가 성립하는 당시 지구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이집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괴베클리 테페 유적 등등 모두가 국가 형태에는커녕 부족 내지는 부족 연맹체 수준이었어요. 근데 왕국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만년 전에. 제국. 일단 기록과 고고학 발굴로 증명된 이집트 초기 왕조의 시작이 대충 기원전 3150년 경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부족 연맹체, 부족 국가에서 왕국을 발전하는 단계였는데 환단고기를 비롯한 위서들이 들려주는 고조선 스토리는 이와 비슷하거나 훨씬 이전 시기에 국가 단계를 넘어서 제국 단계로 들어섰다는 설정입니다. 초고대 문명설이죠. 초고대 문명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역시 입감을 하느냐 마냐가 참 중요한 게 이걸 왜 믿지에 제가 지금 계속 갇혀 있어요. 그래야 돼요.
아니 나도 좀 빠져들어보고 싶어. 야. 아니 하지 마.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가슴이 웅장한 스토리지만. 네. 자 여기서 잠깐 해서 신의 도시라는 이 명칭 때문에 환과 개신교가 결합하는 변종도 등장합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도 안 이상한 게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무속신앙하고 되게 여러 번 결합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지금도 그래요. 네. 이 변종 유니버스에서는 R이랑 있죠. What? R이랑은 본디 R2랑이고 R-A? R. 에그? 리? R과 함께. 에그? 아. R은 유대교의 L, 이슬람교의 알라와 같은 어원이라. 에? 따라서 유일신에 대한 호칭이다. 에그가 아니야? 알라의 알. 알라가 이게 더 원이잖아요. 아, AR, AL. 그리고 L, R 그게 더 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R이랑은 only 아브라함이 처음 부른 노래야. 맞아요. 그래서 R이랑은 신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어쩐지. 자, 노아의 세 아들이 홍수 이후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렇죠. 동쪽으로 간 일파가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 어디 갔나 했어, 내가. 노시야? 하나님의 백성민족 중 직계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근본이 있는 부흥이었다는 해석으로 연결됩니다. 뭐라고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게 뜬금없는 부흥이 아니었다. 영적인 뿌리가 있었다. 왜냐면 우리는 노아의 직계자손이니까. 아, 평양 대부흥에 그거 기독교 행사 네. 있었던 거. 아. 자, 이 주장은 00년대 초기에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어디 가서요? 교회에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 최첨단이 고조선과 중국이었고 특히 고조선의 문명이 서쪽으로 퍼져나갔다는 환단고기 세계관과 충돌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인샬라리랑이거든요 지금.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화하족의 황하 문명과 고조선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라이벌 문명이 되었답니다. 라이벌 문명이라는 거는 뭘까? 왜 이런 궁금증을 에디터가 가지냐면 그 시절이면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요. 전쟁 한번 하려고 싸우려면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니, 싸울 수는 있어. 싸울 수는 있어요. 뭐 우편으로 싸워요? 아니, 생각보다는 이제 활동 반경이 넓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싸우진 않아요. 하복 가려면 걸어가야 하잖아 이때. 말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항해술은 다른 얘기죠. 말이 많지 않아. 어. 항해술은 다른 얘기야. 항해술은 맞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항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걸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걸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싸우지 못해요. 많이 싸우지 못한다. 힘들어서. 야, 그럼 이제 협약을 정확히, 쓰는 거야. 우리 서로를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로 협약한다. 아니, 정확히 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화하족 같은 경우에 황동명이 되게 넓었거든요. 한족이 되기 이전 단계 있잖아요. 이때를 보면 이제 전쟁 원정을 나가기 위해서는 아예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네, 다 같이 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절멸하는 정복 전쟁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죄다 이주해 오니까 전쟁할 때. 그러지 않으면 보급이 안 그렇잖아요.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것저것 바둑돌을 넣어보면서 이건 이러니까 안 돼, 저건 저러니까 안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본 원리 하나 놓친 게 있죠. 사람은 한번 매료되면 거짓말이 천겹만겹으로 쌓여 있어도 거기로 따라갈 때가 있고. 오히려 그 거짓말들이 천겹만겹 필요해요. 그 필요하니까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의 세상을. 자, 이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실제 역사, 실제 신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이벌이면은 막 고조선이 아이폰 만들고 황하 문명이 화웨이 만들고 고조선이 고조선이 갤럭시 만들고 황하 문명이 그 화웨이 만들고 이집트인들이 이제 애플 만들어. 포털 사이트에서 애플 개설 거라고 검색하면 한 20몇 년째 그렇죠. 계속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애플은 계속 질주 중이죠. 사실 알고 보면 만 년 전부터 누가 말을 한 거야. 어떤 환인이 애플 개설 거라. 화하족 개설 거라. 아니 그 환단고기 유니버스의 맹점이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좋아요. 환단고기의 진실이라고 쳐봐요. 고대에 그렇게 황하 문명과 비견될 정도로 가끔은 압도할 정도로 고조선이 그런 제국 문명이었다면은 그 이후로 계속 쇠퇴한 거예요. 쇠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그러니까 그런 문명에 대한 음모론은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그 왜 아메리카 대륙에 목조 문명이 있었다는 막 그런 설도 있고요. 실제로 뭐 빈란드 사가 같은 거 그런 것도 발견이 되기도 했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우리 들어보아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다시 마음을 열 생각을 해주시죠. 네. 아니 마음 열지 마. 이거 다 거짓말이야. 522회 그것은 알기 싫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주세요. 안녕. 빠잉. XSFM입니다. I, D, W, K